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 TV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살다 보면 주위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그런데 임대인이 요구한 대로 다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하고 8조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그러니까 7조, 8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하고 8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차임 등의 증감 한도,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액의 청구. 계약기간 중에 증액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증액의 한도, 얼마만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임대인이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못 해주겠다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네 번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계속해서 취득하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다섯 번째, 임대인은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도 감액 청구 및 제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섯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이해도를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두 문제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조항에는 어떤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법 조항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올려달라고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무조건 많이 올려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증금 등의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액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증액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나 8조는 계약기간 중에 일어난 내용을 규정한 거예요. 만기가 끝나가지고 그 시점에서 재계약한다 할 경우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증액하든지 감액하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만기가 됐을 때는. 이 내용은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차임 증액의 금지 특약이 있으면 증액할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증액 요청을 하지 않겠다 하는 특약을 맺으면 증액 요청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시의 측에 반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온 내용이죠.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특약을 맺었으면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정말로 경제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반드시 증액 청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첫째 항에서는 임대인이 증액 청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항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나와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액 청구의 기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을 보시면 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 그러니까 5%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분의 1, 5% 초과해서 요청할 수는 없다. 또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한번 있은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요청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1년 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한 때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종료 전이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차임을 올려줄 때는 이 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당연히 합의했으니까 그 합의에 의해서 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임대인이 판단했을 때 사정 변경이 크게 생겨가지고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괜찮겠다 해서 증액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에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증액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할 수 없어요. 소송을 통해서 증액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승소한다 이런 보장도 없고 또 소송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 만기까지 기다려서 합의를 해가지고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올려주면 계속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네 번째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 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증액 부분을 합해가지고 총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확정일자를 즉시 받고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겠죠. 물론 원래 작성했던 당초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확정일자 받았던 그 계약서는 그 날짜대로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하고, 또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거는 그 날짜대로 우선 변제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래서 두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증액 요청을 했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꼭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참고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임대인의 증액 요청이 있고 또 사정상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서 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었는가, 또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 침해 사실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증액에 응해서는 안 되겠죠. 차라리 이사를 갖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이런 임대인은 분명히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운전자금이 부족하니까 최초 전세계약 이후에 은행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전자금이 굉장히 크게 경색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증액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차인의 감액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 특별한 사정으로 현재의 차임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 청구 한도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요. 아까 임대인의 증액 청구 한도는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 감액 청구 한도는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20% 사이에서 감액 청구하는 경우는 그 예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한테 불리함으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감액 금지 특약을 했더라도 사정에 큰 변동이 있을 때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임차인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지금까지 임대인의 증액 청구권, 임차인의 감액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 저는 보증금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답은 한마디로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 않죠. 임대차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0개월째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됐죠. 설사 1년이 지난 후에 증액 청구를 하더라도 20분의 1인 300만 원을 초과해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곱하기 5%가 이제 300만 원이죠. 그래서 300만 원 초과해서 올려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 1년 경과 후에 계속해서 300만 원 이상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300만 원까지는 올려줘야 되니까 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은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포인트죠. 이 문제에서는. 두 번째로는 집 주변의 보증금 시세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원래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보증금 증감 금지 특약을 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임차인은 보증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을 했으면 임대인은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을 했다면 이 특약은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이므로 이 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어서 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한테 보증금 감액 청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감액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8조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 그 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 감액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이런 강의를 가지고 꾸준하게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